가난을 어떻게 포장해 말해도 부자가 아니면 완전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유하지 않으면 행복을 구성하는 여러 조건에 필요한 것들을 갖거나 경험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이지요.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진 재능을 더 크게 갈고 닦을 기회도 가질 수 없습니다. 지적인 소양이나 정신적 교양도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최고 수준까지 오를 수 없습니다. 지적인 교감이나 재능을 개발하려면 필요한 물건이나 경험이 많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누려볼 돈이 없으니 가질 수도 느껴볼 수도 없기 때문이지요.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정신, 영혼, 육체가 발달합니다. 사회는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 가질 수 있게 조직되어 있고 그 무엇으로도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훌륭한 재능을 얻고 개발하려면 필요한 물건, 기회, 장소,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기정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 모든 발전의 기초인 부자가 되는 과학부터 배워야 합니다. 모든 생명의 목적은 발전에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은 자기 힘으로 도달 가능한 모든 발전을 양도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빼앗길 수 없는 원초적 권리란 완전한 정신, 완전히 내 것인 영혼, 자신의 발달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사물을 자유롭고 무제한 사용할 권리를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 부자가 될 권리를 말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부를 비유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심입니다. 부자의 진정한 의미는 적게 있어도 만족하거나 만족하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개의치 않고 부와 돈을 마음껏 신랄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먹고 살만하다거나 작은 만족이나 충족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면 굳이 조그마한 것에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의 목적은 발전과 진보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우아함, 아름다움, 풍족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가질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인간 삶의 기본값을 외면하고 작은 것에 만족한다는 건 죄악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없지요. 이제 세상은 복잡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에 따라 평범한 남자나 여자라도 평균 이상 혹은 평균적으로 사는데도 엄청난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개발하거나 찾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이런 열망은 천부적으로 DNA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천부적인 욕망을 실현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로 가난하고 돈이 적은 것을 미화하는 것보다 태어날 때부터 내재된 기본 욕망을 인정하고 발현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성공이란 스스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회와 경험에 쓸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부유해졌을 때라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자가 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식 중에 가장 필수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유하고 충만하고 풍족해지려는 추구는 칭찬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비정상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몸을 위해 살고 마음과 정신을 위해 살고 영혼을 위해 산다는 세 가지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똑같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몸, 마음, 영혼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않으면 나머지도 온전하지 않게 됩니다. 영혼만을 위해 살면서 정신이나 육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도 고귀하지도 숭고하지도 않습니다. 지성을 위해서만 살면서 몸이나 영혼을 부정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육체만 위하고 정신과 영혼을 가볍게 여기고 살찌우지 않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이란 인간이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을 통해 발현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가감없이 온전하고 충만하게 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소 불균형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표현되지 못한 가능성이나 발현하지 못한 기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충족되지 못한 욕망이 존재합니다. 욕망이란 표현되기를 기다리는 가능성이며 행동으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기능입니다. 좋은 음식과 편안한 옷, 따뜻한 보금자리, 그리고 과도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없이는 육체적으로 완전한 삶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휴식과 쉼 역시 육체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읽을 책이 없고 그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 여행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함께 쉬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지적인 교양을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동반자가 없다면, 인간은 정신적으로도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고 평화로운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누릴 수 있는 휴식과 보고 느낄 수 있는 예술품이나 아름다운 사물들이 가득해야 합니다. 영혼의 측면에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간혹 사랑은 뒷순위로 밀려나도 괜찮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줄 수 있고 이로운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사랑은 베풀 때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감정입니다. 줄 것이 없는 사람은 남편이나 아버지로서, 시민으로서 또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부를 가지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당신이 평범한 남자나 여자라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려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모든 배움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필요한 학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공부를 게을리하면 자신과 신과 인류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신과 인류에게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보다 더 큰 봉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과학의 길입니다. 그것은 산수처럼 정확한 과학이며 학문입니다. 부를 얻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특정 법칙은 존재합니다. 이 법칙을 배우고 순종하면 누구나 수학적으로,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원인은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따라서 돈과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특정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고 이를 처리한 결과입니다.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부자가 되는 방법을 따른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당연히 그 방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능력이 있어도 가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논리가 사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자가 되는 것이 환경의 문제라면 같은 지역의 모든 사람이 부자여야 합니다. 반면 다른 도시의 사람들은 모두 가난해지거나 한 주의 주민들은 부유해지지만 인접한 주의 주민들은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서나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서로 섞여 같은 지역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누구는 부자고 누군가는 가난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1차적으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경은 다른 환경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같은 사업을 하는 두 사람이 같은 동네에서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부자가 되는데 실패한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특정 방식으로 일한 결과라는 걸 나타냅니다. 재능이 뛰어나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만 재능이 거의 없는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이것 또한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재능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특정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그들은 모든 면에서 평균적인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재능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 방식으로 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부자가 되는 것은 저축이나 근검 절약의 결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소비를 해왔음에도 부자가 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업을 하고 거의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해지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특정 방식으로 일한 결과이며 같은 원인이 항상 같은 결과를 낳는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남자 또는 여자는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으며 모든 문제가 과학의 영역, 즉 부자학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특정 방법이라는 것이 실천하기 너무 어려워서 어떤 특징을 가진 소수만 따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 있는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멍청한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약하고 병든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사고력과 이해력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타고난 능력에 필요한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단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이 환경에 달린 문제가 아니란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고 상대할 사람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의향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사는 이 동네에 부자가 있다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사는 주에 부자가 있다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업이나 직업,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똑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바로 옆집 사람은 여전히 가난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좋아하고 나에게 맞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재능이 발현되고 재밌고 할수록 능력이 더해져 간다면 최선은 당연한 결과니까요. 아이스크림 가게는 추운 곳보다 더운 곳에서 더 잘 되듯 어업 사업이 연어가 잡히는 북서부에서 더 잘 되고 성공하기 쉽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제약은 차치해 두기로 합시다. 부자가 되는 것은 특정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방식으로 일을 하는 법을 배우는 법에 달려 있으니까요. 지금 내가 사는 이 동네, 이 업계, 이 분야에 있는 누군가는 분명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지 못한 것은 당신 아닙니까? 부자인 그 사람이 일을 진행하는 방식대로 당신이 일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당신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일 뿐입니다. 자본이 부족해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이 있으면 더 쉽고 빠르게 자본을 불릴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 자본을 가진 사람은 이미 부자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본 확보가 부자가 되는 과정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부자가 되는 일의 시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확실한 방법으로 일을 시작하면 부자가 되기 시작한 것이 되며 자본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자본은 언제나 특정 방식으로 일할 때 따르는 결과값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거나 빚이 많고 친구도 없거나 영향력이나 자원이 없다 해도 이 방식으로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부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같은 원인은 반드시 같은 결과를 낳을 뿐이니까요. 자본이 없으면 자본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잘못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올바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 올바른 위치로 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업과 현재의 위치에서 성공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일을 시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될 기회를 모두 차지했거나 뺏어갔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인 사람들이 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울타리를 쳐놓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게 아닙니다. 특정 분야의 사업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도록 기회를 차단해 버리기도 하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을 통해 언제나 다른 통로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부의 공급이 부족해서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세상의 부는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도 남을 만큼 충분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생산하는 건축 자재만 가지고도 지구상의 모든 가정을 위해 워싱턴 국회의사당만큼 큰 궁전을 지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전문화된 경작을 통해서 솔로몬이 전성기에 입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양모,
면화, 리넨, 비단이 생산되고 있고 세상 모든 사람을 호화롭게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식량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세상에는 많은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 전체가 모두 사용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눈에 보이는 공급도 실제로 무한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급은 그야말로 무한대입니다. 지구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의 실체에서 만들어졌고 그 실체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형태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낡은 것은 사라지지만 모두가 하나의 실체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근원의 실체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으며 실체의 공급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주라고 말하는 것들 사이의 공간은 본래의 물질, 형태 없는 물질, 만물을 형상화하는 그 실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부족해서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은 무궁무진한 풍요 창고이며 공급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건축 자재가 고갈되면 또다시 더 많은 나무가 생산될 것이고 식량이나 옷가무 원료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을 만큼 토양이 고갈되면 다시금 새로운 토양이 재생되거나 더 많은 토양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땅에서 금과 은을 모두 채굴해 버렸는데 인간 사회가 아직 금과 은이 필요한 발달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형태없는 물질 속에서 더 많은 금과 은이 생겨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하는 무형의 존재 에너지는 인간의 요구에 부응하여 인간에게 이로운 것은 무엇이든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항상 풍족하고 부유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더 무한한 이치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급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이 가난하다면 그것은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실체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고 이것을 활용하는 특정 방식을 알고도 따르지 않기 때문일 뿐입니다. 무형의 이 물체는 생각하는 물체입니다. 그것은 살아있으며 항상 더 많은 생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고유한 생명의 충동입니다. 스스로를 더 확대해 나가려는 것은 지성의 본성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는 형태 없는 이 생명체가 자신을 더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 형태로서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주는 살아있는 하나의 거대한 존재로서 본질적으로 언제나 더 많은 생명과 더 완전한 작용을 향해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자연은 생명의 진보를 위해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자연이 존재하는 가장 큰 동기는 생명의 증가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연은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충분히 제공합니다. 사람은 결코 부의 공급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무한한 무형적 실체와 결합해 모든 것에서 충분해지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생각은 형태없는 물질에서 유형의 부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모든 사물의 기원은 생각하는 물질이고 이 실체가 어떤 형상에 대해 생각하면 곧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모든 사물이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세계, 즉 우주의 일부인 생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느린 참나무의 형상을 생각하고 나무를 심으면 비록 수십 년이 걸려도 결국 참나무는 자랍니다. 참나무를 생각한다고 해서 완전히 자란 나무가 즉시 만들어지지 않지만 결국 정해진 성장 방향에 따라 나무로 자랄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실체가 어떤 형상에 대해 생각하면 그 형상은 생성되는 것이며 무엇이든 이미 정해진 경로대로 그 일이 자라나는 기간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특정한 구조의 집을 생각하는 경우 그 무형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해도 그것이 모두 구현되고 집이 즉시 형상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미 작용하고 있는 창조적인 에너지로 집이 빨리 지어지고 생각한 구조가 실현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사고 중심이며 생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든 모든 형태는 먼저 생각 속에 존재한 것이며 생각 전에는 사물이 형상화될 수 없습니다. 형상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 실체에 표현되면 반드시 그 원초적 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 지금 내가 쓰고 있거나 보이는 사물이나 물건의 최초의 탄생을 생각했고 그 생각이 실체에 전달되어 실현되었기에 지금 내 눈앞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생각을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물질 존재에 대한 어떠한 의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증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의 중심, 생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형상도 처음에는 인간의 생각 속에 존재한 것들입니다. 지금껏 인간은 모든 일을 전적으로 노동에 의존해 해결해 오면서 이미 존재하는 형상들을 바꾸거나 수정하기 위해 육체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자기 생각을 사용해 아무것도 없는 무형의 지금, 이 순간부터 존재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결과, 즉 만들어낼 힘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결과를 만들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무형의 지성, 형태 없는 지성, 즉 신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꿈에서조차 신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결코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육체 노동으로 기존에 있던 형상의 모양을 바꾸고 그저 수정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무형의 물질, 즉 실체가 존재하며 모든 사물은 그 생각하는 물질로부터 생겨납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은 사실 그 실체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 물질이 바로 생각하는 물질입니다. 생각하는 실체인 그 물질은 생각을 모양으로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내 생각을 생각하는 실체에 전달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물을 생성하거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물질에서 생각은 이미지화 된 것을 생성합니다. 이 책을 읽은 한 사람이 이 책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부자가 됐다고 하면 그것은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지만 이 책에서 하는 대로 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된다면
그것은 생각하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따른 사람이 몇 명이든 그가 누구든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기에 거짓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실체를 사용한 특정한 방식으로 일함으로써 부자가 될 수 있으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그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능력을 습득해야 하며 이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겉모습과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내재된 힘을 갖고 있지만 원하는 것을 만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 생각하는 것은 쉽지만 겉모습과 관계없이 본질적 진리에 맞게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습이 필요한 그 어떤 일보다 더 많은 힘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생각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고 하기 싫은 일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과 동떨어진 생각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거의 상반되다시피 한 생각 말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속에서 그것과 연결되거나 조금 발전된 형태를 바라게 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강력한 현상은 생각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는 힘으로만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주변에서 쉽게 보는 현상으로 지금 내게 질병이 없고 분명 건강한데도 계속 질병을 생각하는 결과로 질병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질병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결국 육체에 그것이 발현된 것입니다. 오직 풍요로움만 존재한다는 진실을 믿지 않으면 곧 가난이 마음의 형상으로 뿌리내려 가난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보이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건강을 생각하거나 가난으로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부를 생각하려면 힘이 필요하지만 이 힘을 내는 사람만이 운명을 정복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힘은 모든 보이는 것들의 내부에 있는 근본적인 진실을 붙잡을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실체가 존재하고 모든 만물은 이 생각하는 실체로부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물체에 담긴 모든 생각이 형태가 되고 사람은 자기 생각을 그 물체에 각인시켜 표현함으로써 그것을 형상화할 수 있다는 진실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을 창조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으며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잃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제시한 세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고 우주의 공간에 스며들고 관통하고 채워지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생각에 따라 형상화될 수 있는 모든 사물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생각으로 사물을 형상화할 수 없으며 자기 생각을 그 실체에 표현함으로써 사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개념 외에 다른 개념들은 모두 있기 바랍니다. 다만
이 진실이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을 때까지 끊임없이 되새김질 하십시오. 이 원칙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낱말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이 진실에 기꺼이 다다를 수 있을 때까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의심을 떨쳐버리십시오. 이 진실에 반대하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해봤고 실체하지 않는다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는 과학은 이 진실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